와, 요즘 세상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 뒤에 숨겨진 과학, 바로 사회 변화의 원리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딱 5년 전이랑 지금 여러분의 일상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걸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챗 GPT 같은 생성형 AI는 있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일상이 됐죠. 과제할 때 쓰고, 이메일 쓸 때도 쓰고, 심지어 그림까지 그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진짜 뿌리부터 바꿔놨죠? 이제 재택근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미디어를 보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엔 긴 유튜브 영상 찾아봤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손가락으로 휙휙 넘기면서 틱톡이나 릴스 보잖아요. 짧고 강렬하게. 네, 이 모든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려는 사회 변화입니다. 진짜 모든 게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현상에 딱 맞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 사회 변화라고 하면 그냥 유행이 바뀌는 거?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이건 기술, 정치, 심지어 우리가 이건 옳다라고 믿는 가치관까지, 그러니까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모든 변화들, 과연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진보일까요? 아니면 그냥 돌고 도는 역사의 반복일 뿐일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진화론. 이건 사회가 마치 생물처럼 단순한 형태에서 점점 더 복잡하고 발전된 형태로 나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희망적이죠. 반면에 순환론은 좀 달라요. 분명도 사람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결국엔 죽는다는 거죠. 흥하고 망하는 게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환론을 아주 그냥 강렬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바로 파레토의 역사는 귀족들의 무덤이다 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사는 결국 지배계층이 계속 바뀌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자형 리더가 있다가 좀 머리 쓰는 교활한 여우형 리더한테 자리를 뺏기고, 그러다 또 위기가 오면 다시 힘센 사자형이 등장하고, 이게 계속 순환한다는 거죠. 어때요? 좀 그럴듯한가요? 물론 이런 거대한 이론들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결국 사람들의 행동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엔진, 바로 사회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네, 바로 사회운동입니다. 이게 그냥 길거리에서 한번 시위하고 끝나는 거랑은 달라요. 사회운동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움직이는 집단적인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회운동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내부를 한번 해부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엄청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냐? 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단순히 억압과 가난 때문에만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이론이 하나 나옵니다. 제임스 데이비스의 제이커브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혁명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최악의 상황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쭉 좋아지다가 갑자기 확 나빠졌을 때 바로 그때 터진다는 거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딱 그랬어요. 계속 발전하니까 사람들 기대치가 엄청 높아졌는데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서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바로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격차, 그 틈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눈앞에서 빼앗겨버린 희망이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좋아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라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분노만으로 거대한 사회운동이라는 캠프파이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현실적인 땔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자원동원 이론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해요. 좋은 뜻, 좋은 명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운동을 하려면 실질적인 자원, 그러니까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무실을 운영할 돈, 같이 일할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묶어줄 조직,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사회적인 지지까지요. 이건 한국의 성소수자 부모 모임 사례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강력한 도덕적 자원을 기반으로 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매달 모임을 열면서 조직적 자원을 만들고 무엇보다 부모님들 스스로가 가장 헌신적인 인적 자원이 되어서 아주 효과적인 사회운동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하나의 순환 고리로 연결해 볼게요. 모든 건 거대한 사회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뭐 산업화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이런 큰 물결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생겨나요. 변화가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불평등이나 갈등이 고개를 들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문제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거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이걸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운동이 결국 또 다른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이 고리가 완성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선형 계단처럼 비슷한 문제를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한층 더 높은 곳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이 어쩌면 내일의 사회를 바꾸는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한번 마음껏 펼쳐보시면 어떨까요?